그대의 인생 그 아이 하진.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하진이 퇴근길에 들르겠다던 말이 생각나 주방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서울은 비가 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해진다. 감정도 거리도 말투도 조금 더 무뎌지는 날. 그런 날이면 괜스레 마음이 더 쓰인다. 특히 하진 같은 아이는. 30이 넘었어도 하진은 여전히 내겐 아이였다. 독립심 강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척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애는 아직도 때때로 외로움 앞에 너무 솔직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 혼자 놀다가도 문득 조용해지면 무언가를 꼭 품고 있었다. 그러다 그날 현관문이 열렸다. 젖은 코트를 벗으며 하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말은 했지만 눈빛이 멍했다. 나는 수건을 건네며 비를 많이 맞았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을 뿐이었다. 뭔가 있었다. 늘 그렇다. 하진은 감정이 얼굴에 먼저 드러나는 아이였다. 그러면서도 쉽게 털어놓지는 않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녀는 몇 번이나 젓가락을 멈추었고 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냥 피곤하다며 웃어 보였다. 그날 밤 하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내다봤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불쑥 물었다. 누군가를 만났냐고. 하진은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회사에서 아는 분을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남자냐고 물었을 때 하진의 짧은 대답에서 나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냐는 질문에 하진은 세미나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좋은 사람이었냐고 물었을 때 하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쓸며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편했다고. 동시에 좀 무서웠다고. 무섭다는 말이 걸렸다. 어떤 종류의 무서움인지 나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앞서고 나서야 머리가 따라가게 되면 항상 그런 말을 하곤 했다. 정류장에서 그냥 이야기만 했냐고 물었을 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같이 와인 한 잔을 했다고 작게 대답했다. 하진의 눈빛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납득되지 않은 감정을 끌어안고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천천히 잡으며 말했다. 마음이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너무 빨리 결정하지는 말라고. 때로는 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다고. 그날 밤 하진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전기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하진을 편하게도 무섭게도 만든 사람. 어머니의 직감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는 하진의 마음을 흔들 만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출근 준비 시간이 길어졌고 화장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도 많아졌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약속이 생겼다.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하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다. 하진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진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하진은 친구를 만난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나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다. 밤늦게 돌아온 하진의 얼굴에는 행복과 혼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남자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역력했다. 그날 밤 하진의 방에서는 내내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진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다.
하진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이 지났지만 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새벽에 부엌으로 나와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진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기혼자였다.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진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만나면서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진은 우연히 그의 가족 사진을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남자가 왜 항상 조심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진은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을, 누군가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 남자는 하진에게 사과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하진을 만나면서 자신도 감정이 흔들렸다고 했다. 가족이 있지만 하진에 대한 감정은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한 달 동안 키워온 감정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 남자에 대한 분노, 딸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진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나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하진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다. 하진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사에도 연차를 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하진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하진은 아니었다.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 순수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져 있었다. 하진은 그 후로 연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하진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다. 나는 그런 하진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지만 하진이 사랑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냐고. 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난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다고 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했다. 하진의 그 말에서 나는 묘한 성숙함을 느꼈다. 하진은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순수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모든 감정을 검열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진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하진은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이 되었다. 꿈을 꾸는 대신 계획을 세우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진에게서 따뜻함이 줄어들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하진은 33이 되었고 회사에서 승진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어느 봄날 나는 하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하진은 문득 말했다. 자신이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고. 나는 하진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인생은 가정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다른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진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후회도 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하진이 완전히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사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 하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신중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진이 말했다. 회사에 새로 온 동료가 있는데 괜찮은 사람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졌다. 몇 달 후 하진은 그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것을 확인하며 천천히 나아갔다. 나는 그런 하진을 보며 뿌듯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서 배웠다. 어느 저녁 하진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소개하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진이 누군가를 집에 데려온 것은 그 일 이후 처음이었다. 그 남자는 하진이 말한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정중하고 진실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하진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하진을 관찰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하진은 그 남자와 결혼했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침착함도 있었다. 이제 그 아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 날 하진은 내게 말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상처가 자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하진의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하진은 아이를 가졌다. 몇 달 후면 내가 할머니가 될 것이다. 하진은 가끔 배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은 것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아픔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그날을 생각한다. 하진이 젖은 코트를 입고 들어와서 어떤 남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날을.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작은 시작이 하진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진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거쳐야 했던 길이었다. 그 아이 하진.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상처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사람으로.